제8장 프렛 기법입니다. 프렛 기법은 퍼트 기법과 매우 유사한 기법인데, 퍼트 기법은 작업 공기를 3점으로 추정을 해서 전체 프로젝트의 공기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퍼트 기법은 에이덴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간의 연결관계가 선행 작업이 끝나야 후행 작업이 시작되는 finish to start FS0 관계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간의 연결 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비대행 기법을 설명했습니다만 작업 간의 연결 관계의 불확실성까지 감안을 해야지 완전한 확률적 사업 공기 추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프렛 기법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렛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8.1 프렛 기법 개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설명을 했지만 건설 사업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거나 또는 예측이 불가능한 많은 위험 요소들로 인해 건설 사업의 공기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자동차가 뭐 몇 대 생산되고 뭐 테레비가 몇 대 생산되고 하는 걸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설 사업은 외부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과는 달리 제조업은 상당히 이제 요즘은 뭐 자동화되고 해서 기계,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작업을 해주죠. 기계와 로봇이라는 거는 항상 뭐 불평 불만 없이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는 인력에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 요소가 상당한 그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은 공기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의 공기를 추정할 때, 전체 프로젝트의 공기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뭐냐면 액티비티의 공기입니다. 작업 기간이죠, 액티비티. 두 번째는 액티비티 간의 연결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 공기를 추정할 때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액티비티의 공기를 추정하는 거랑 그 작업 간의 연결 관계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ADM에서는 선행 작업이 끝나야 이제 후행 작업이 시작되는 FS0 관계이기 때문에 연결 관계가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나 P된 기법으로 넘어오면 그게 이제 SS, 뭐 FF, SF 뭐 이런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 관계를 추정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최초로 에이덴 기법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공기를 추정할 때 작업 공기의 이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공기를 추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1957년도에 미 해군성에서 제안된 그 퍼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제가 제6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누차 설명을 했지만 퍼트 기법은 ADN 기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간 연결 관계가 finish to start에 제한됩니다. 작업 간의 중복 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작업 간 연결 관계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퍼트 기법에선. 그래서 이제 제 그 교재 8장에서는 작업 간 중복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비대행 기법. 제가 이제 7장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걸 기반으로 작업 간 연결 관계를 확률적으로 추정해서 전체 사업 공개를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걸 이제 확률적 연결관계 평가법, 영어로는 Probabilistic Linkage Evaluation Technique, 플랫 기법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플랫 기법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확률적 사업 공개 추정 방법을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우리가 퍼트 기법은 7장에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8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트 기법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거트 기법은 이제 1966년도 퍼듀 대학교에 이제 플리스커 교수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거트 기법은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Graphical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요 기법은 퍼트랑은 좀 달라요.
퍼트 기법은 ADM 기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제 화살, 에러가 이제 액티비티죠, 그죠? 그 액티비티를 이제 3점으로 추정하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액티비티 딱 하나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트 기법은 그렇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퍼트처럼 A, B, C를 액티비티가 이렇게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확률적으로 노드 하나에서 두 개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갈 수 있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액티비티는 0.3의 확률을 갖고 있고 B라는 액티비티는 0.7의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B로 갈 확률이 0.7이고 A로 갈 확률이 0.4.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특징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뒤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A가 갔다가 A에서 B, C로 갈 수도 있지만 D라고 해서 다시 또 거꾸로 갈 수 있는 루프 현상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1960년도 이제 퍼듀 대학에 계신 프리스커 교수님이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무에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냥 이론으로 끝난 기법이었습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으나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최근에 2006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요. 알덴 기법이라는 게 제안이 됐어요. 영어로 이제 Relational Diagram Method라 그래가지고 2006년도 이제 드렉셀 대학교의 플로닉이라는 분이 이제 박사 논문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만 쭉 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박사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실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50대 후반에 2006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정관리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RDN 기법은 기본적으로 A된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살표가 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중간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사선을 표시를 해서 액티비티를 좀 나눴어요. ADM 액티비티를 세 등분한 거죠. 첫 등분이 끝나는 상황에서 뭐 다음 액티비티 뭐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설명을. 그래서 이제 A된 기법을 아주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중복 관계가 이제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자른 거죠. 액티비티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엄밀히 보면은 FS 릴레이션십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A된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R된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그 화살표를 세분화했다. 그리고 설명을 붙였다. 그래놓고서 이제 이 사람이 R된 기법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뭐 새로운 뭐 일정 계산 방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ADM 네트워크에다가 설명을 추가한 형태. 그래서 뭐 새로운 기법이라고 이렇게 제안하기가 조금 좀 그런 기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SAPA 기법이라는 거 있어요. Stochastic Allocation of Project Allowance라고. 이 기법은 뭐냐면 프로젝트의 이제 그 예비 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여유 시간을 예측하고 그걸 이제 액티비티마다 이제 배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제안된 기법이에요. 그 전체 그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에 여러 불확실성들이 많잖아요. 불확실성들이 많으니까 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그 여유 시간, 그러니까 예비 시간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제 그 방법을 제안한 건데 2011년도에 이제 제안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퍼트 기법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킨 그런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제 퍼트 기법과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같이 혼용해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많이 이제 적용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퍼트 기법 6장에서 설명을 했죠. 프리스커 교수가 얘기한 그 퍼트 기법, 그다음에 이제 드렉셀 대학교의 이제 박사 논문으로 알덴 기법, SAPA 기법 한 네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작업 공기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관점에서는 퍼트 거트 SAPA는 확률적으로 추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중복관계, 액티비티 간의 중복관계는 RDM은 좀 표시를 해요. 엄밀히 보면 ADM, 그러니까 ADM 액티비티를 좀 세분화하는 건데 여하튼 액티비티 간의 중복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퍼트, 거트, SAPA는 액티비티 간의 중복관계를 표현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연결관계, 그 액티비티 간의 연결관계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느냐. 이 네 가지 방법 모두 다 연결관계에 대해서 확률적 추정은 없다 이게. 근데 사실은 연결관계를 중복관계를 표현할 때 굉장히 이것도 불확실성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확률적 추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결관계의 확률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자, 건설 사업에서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작업 공기를 추정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가 바로 작업 간의 연결관계를 추정하는 거다. PDM에서 뭐 SS5나 SS6나 뭐 이렇게 추정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대행 기법에서 뭐 7-3이냐 70% 30%냐라고 추정하는 거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다 이거. 자, 작업 간의 연결관계 추정은 작업 공기의 추정과 같이 건설 사업의 비반복성 또 외부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후행 작업 간의 연결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DM처럼 FS0로만 추정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PDM에서 SS5, 뭐 FF3, 뭐 SF15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쉽지 않다. 비대행 기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3이냐, 뭐 5-4냐, 70% 40이냐, 20% 30이냐 이거 추정하는 거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퍼트 기법은 에이덴 기법에 이제 FS 제로만을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이덴 기법에서는 작업 간 중복 관계를 표현할 수 없어서 작업 간 연결 관계 신뢰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실제 내가 누차 설명했지만 현장에서의 작업의 선후행 관계는 FS 제로로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비대행기법에서는 이제 중복 관계를 0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 표현하죠. 뭐 SS5, 뭐 SS6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중복 관계가 단순하거나 기계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선행이 시작한 다음에 5일 있다가 뭐 후행이 시작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5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떨 땐 문제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대행기법에서 예를 들어 SS5라고 이렇게 그 추정을 합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행이 시작한 다음에 5일 있다 후행이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5라는 숫자. 이걸 단정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5일 정도의 후행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선행이 시작한 다음에 5일 지난 정도의 후행이 시작한다. 이 정도의 추정이지 정확하게 5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 연결관계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비대행 기법을 봅시다. 우리가 비대행 기법에서 뭐 SS5, 뭐 FF5, 뭐 이런 식으로 한 그 5에 대한 확률적 추정은 상당히 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제안한 비대행 기법에서의 연결관계, 이 연결관계에도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선행 i와 후행 j 간에 각각 이제 공기가 DJ, DI, DJ를 갖고 있는 액티비티 IJ 간에 연결관계 A, I와 AJ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A, I와 AJ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I와 BJ 관계. 세 번째는 A, I와 BJ 관계. 네 번째는 B, I와 AJ 관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IJ와 연결을 할 때 그러니까 n-n으로 표현할 때 i라는 중복되는 포인트를 딱 어느 지점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고 퍼트처럼 세 지점에서 후행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J는 뭐냐면 J라는 액티비티도 A, M, B라는 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선행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퍼트에서 공기를 3점으로 추정하듯이 비대행 기법에서
선행과 후행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관계를 특정 지점, 한 지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행의 세 지점, 후행의 세 지점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선행 액티비티가 경과일수가 가장 작은 지점과 후행이 경과일수가 가장 작은 지점 AI와 AJ를 연결하는 빌라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선행 액티비티가 가장 늦은 경과일수와 후행 액티비티의 가장 늦은 경과일수 간에 연결할 수 있는 BI-BJ 비대응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선행 액티비티는 가장 빠른 경과일수, 후행 액티비티는 가장 늦은 경과일수와 연결되는 경우 AI-BJ 연결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행 액티비티는 가장 늦은 경과일수와 후행 액티비티는 가장 빠른 경과일수랑 연결하는 BI-AJ라는 연결관계, 요 네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선행 I와 후행 J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범위는 C와 D 간의 범위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행 액티비티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연결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 상당히 연결관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퍼트에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대응 기법을 놓고 보면 선행과 후행 간의 연결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그 프로젝트 공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모델링을 해봅시다. 연결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비대응 기법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자역간 연결관계를 확률적으로 추정해서 전체 사업 공개를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인 확률적 연결관계 평가 기법, Probabilistic Linkage Evaluation Technique, 플랫 기법을 제안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Probabilistic이라는 건 이제 확률적이고, Linkage라는 건 연결관계, 이거를 평가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거예요. 자, 그거의 이제 표현 방식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제 내가 제안을 했어요. 논문으로도 이제 발표를 했죠. 자, 선행 작업의 세 포인트 A, M, B. 요거는 퍼트와 비슷한 거예요. 3점으로 추정하는 거죠. 연결이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3점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 I는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 B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 B는 가장 늦게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AI, MI, BI. 왜냐 액티비티 I니까, 그죠? 그래서 AI, MI, BI고, 요 DI의 하이프는 뭐냐면 요 AMBI, AI, MI, BI의 평균 경과의 일수다 이거. 그 다음에 요 후행 액티비티의 AJ, MJ, BJ도 마찬가지예요. AJ는 뭐냐면 J 액티비티가 가장 선행 액티비티와 연결될 수 있는 경과일수가 가장 작은 후행 액티비티에서 이제 가장 경과일수가 작은 부분이고, 요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B는 가장 늦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요거의 평균 경과일수는 DJ 하이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의 연결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I, MI, BI 요 3점으로 표현을 하고, 그 선행의 경과일수 포인트, 후행의 경과일수 포인트는 AJ, MJ, BJ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I, MI, BI, AJ, MJ, BJ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로 표현하면 선행의 AI, MI, BI는 AI는 Optimistic Elapsed Days. 이거 뭐예요? 가장 낙관적인 경과일수다 이거예요. 가장 낙관적인 경과일수. 두 번째는 Most Likely Elapsed Days.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과일수고, 그 다음에 BI는 Pessimistic Elapsed Day. 가장 비관적인 경과일수. 뭐 요거는 내가 optimistic, most likely, pessimistic 요걸 쓴 거는 포트랑 개념을 거의 유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베타 분포 형태를 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뭐 J도 마찬가지죠. 그죠? AJ, optimistic, elapsed day, MJ, most likely elapsed day, 그다음에 BJ, past elapsed day. 이렇게 이제 선행의 확률적 연결관계를 프레기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경과일수는 퍼트 기법의 수학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왜 그대로 사용하느냐? 요 자체 요거의 그 분포를 베타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프레드에서는 이 경과일수의 세 포인트를 이것도 3점으로 추정하고 베타로 추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과일수의 평균 경과일수를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과일수의 표준 편차 분산, 똑같이 퍼트 기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도 시그마 스몰 d, 분산은 시그마 자승 스몰 d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진 계산, 후진 계산, 뭐 퍼트 기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퍼트 기법이랑 왜냐하면 경과일수 요게 이제 이미 d 하이픈로 이제 계산되고 표준 편차 분산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프렛 기법의 전진 계산은 비된 기법의 전진 계산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면 됩니다. 그 전진 계산은 뭐예요? 전진 계산이라는 건 후행 액티비티의 early start date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후행 액티비티 J. 자, 그래서 지금 요 DI-DJ-는 뭐냐? 경과일수의 평균 경과일수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 액티비티의 조기 착수일에다가 평균 경과일수, 선행 액티비티의 평균 경과일수를 더한 다음에 후행 액티비티의 평균일수를 뺀 거. 그게 바로 후행 액티비티의 early start dat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행 액티비티의 early finish date는 후행 액티비티의 early start date에다가 후행 액티비티의 듀레이션을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1대1 관계고, 요거는 뭐냐? 머지하는 관계에서는 이 포인트 중에 비된 기법에서 설명을 했죠.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후행 액티비티에 이제 머지하는 경우에 그 중에 early finish date를 계산한 것 중에 맥시멈을 early start date, 그러니까 후행 early start date를 계산한 것 중에 맥시멈을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후진 계산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 오는 거죠, 그죠? 비된 기법에서 후진 계산에서 단지 경과일수를 평균 경과일수로 바꾼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1대1일 경우에 자, 후행 액티비티의 LSD에다가 후행 액티비티의 경과일수를 더한 다음에 선행 액티비티의 경과일수를 빼면 선행 액티비티의 LSD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선행 액티비티 LSD에다가 선행 액티비티의 듀레이션을 더하면 선행 액티비티의 LFD가 나옵니다. 요거는 비된 기법에서 후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 하나 버스트하는 경우에 복수의 후행 액티비티가 있을 경우에 선행 액티비티의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는 후행 액티비티에서 계산된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 중에 미니멈을 잡는다라는 거. 자, 자유효율 계산 비된 기법이랑 똑같아요. 그 렉값 중에 전진 계산하면서 계산되는 거죠. 렉값 중에 최소값이 브레이크 기법에서의 자유효율가 되고 블랙 기법에서 전체 효율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이 되면 LSD에다가 ESD를 빼든지 그럼 되죠. 그죠? 아니면 LFD에서 EFD를 빼든지 그러면 토탈 프로시 계산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플랫 기법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공정선의 평균 공기 계산하는 거와 분산과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예요. 특정 패스의 평균 공기를 어떻게 계산하냐? 퍼트 기법은 그냥 다 더하면 돼요. 그냥 평균 공기 나온 거를 다 더하면 되지만 블랙 기법에서 연결 관계의 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게. 공정선의 평균 공기를 산정하는 공식은 n-n인 경우는 그대로 그냥 n-n을 적용해 가면 돼요. 근데 선행 관계가 fs0인 경우에는 선행 작업 공기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작업 공기를 더해줘야만 그 공정선의 공기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공정선의 이제 평균 공기는 뭐냐면 평균 공기의 분산은 무조건 더해준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로 시키면 된다. 요건 이제 실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플랜 네트워크를 한번 봅시다. A, I, J, K, D
각각 듀레이션이 DH, DI, DJ, DK, L 있고 그 다음에 연결관계는 DH 하이픈, DI 하이픈, 그 다음에 DJ 하이픈, 그 다음에 왜 요걸 DI1이라고 했냐면 DI1은 요걸 표시하는 겁니다. I2는 요건데 요게 지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DJ2는 뭐냐면 요게 J2입니다. J2. 그 다음에 K1이죠. 그 다음에 얘가 K2고 얘가 DL이 되는 겁니다. DL.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요게 DH, 요게 DI1. 그래서 이게 DH 하이픈 다시 DI1 하이픈의 비대행 관계. 요거는 이미 경과일수가 3점 견적한 걸 평균 경과일수로 바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로니까 이제 그 연결 관계에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고, 요거는 DJ2, DK1, 그 다음에 얘는 DK2, 그 다음에 요게 DL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분산을 표시한 거. 요거는 분산이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 HIJKL의 공전선의 평균 공기는 뭐냐? H에서 요 경과일수 요 평균 공기. 요게 뭐예요? DH죠. 그죠? DH 더해서 요거 빼는 거죠. 그죠? DH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를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제로일 경우에는 선행 액티비티에 선행 작업 공기를 그대로 더한다라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더한 겁니다. 그죠?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DJ2를 더한 다음에 DK1을 빼고 그 다음에 DK2를 더한 다음에 DL1을 빼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액티비티의 공기를 DL을 더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액티비티의 공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LIJKL의 평균 공기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산은 다 더하는 거예요. H의 분산, 시그마 H 자승, 그 다음에 J의 자승. 왜냐하면 이거에 지금 불확실성이니까 불확실성을 다 더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은 여기 분산은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를 루트 한 게 H에서 L까지의 공정선의 표준 편차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퍼트랑은 좀 다르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걸 샘플 프로젝트에 한번 넣어봅시다. 공동 단위 세대 이제 마감공사의 이제 액티비티인데 각각의 이제 그 비대행 관계에서 이렇게 3점으로 견적을 한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3점으로 견적 한 걸 일정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요거는 책에 표에 나와 있어요. 표가 어디냐면 교재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표 8.2에 일정 계산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확률적 연결 관계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균 경과일수를 계산하고 각각의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 가지고 일정 계산한 거는 비대행 기법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그랬더니 회색, 그 진한 회색, 플라스터링, 알루미늄 도어 앤 윈도우, 그 다음에 울도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프리플롯, 토탈 프로까지 다 계산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렉 밸류라 그랬죠, 그죠? 이 렉 밸류가 자유유가 되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이제 140페이지에 표 8.2를 참조하면 일정 계산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공정선은 CP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거에 이제 평균 공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요거에 요거 그죠? 그 계산된 게 이제 6.83에서 1.84 이제 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액티비티가 10이다 이거죠. 10. 그다음에 중간에 맨 마지막 액티비티가 FS0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그대로 21을 더해주고 최종 액티비티 12를 더해줘서 요 평균 공기가 74일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거의 평균 공기 더해서 요거 평균 공기를 빼고 요거 평균 공기를 더해서 요거 평균 공기를 빼고 요거 평균을 더한 다음에 요걸 뺀 다음에 요걸 더해서 요걸 빼고 이 전체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더한
그게 주공정선의 평균 공기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각각의 평균 공기의 분산은 다 더한 다음, 그래서 3.25가 되고, 3.25를 루트 치운 게 주공정선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겁니다.